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라펩과 칩 설계 개선용 제조시설, 테라펩 프로젝트의 기대와 우려 사이, 테슬라 세미트럭,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 관련 아크 인베스트 분석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테라펩과 칩 설계 개선용 제조시설.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 연설 관련 오스틴 지역 뉴스 방송국은 어젯밤 하늘에 나타난 거대한 광선을 조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여러 회사가 첨단 칩을 만들고 있지만 완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거나 스페이스X 규모의 필적한 회사는 아직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타쉽 개발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테라펩은 기술적으로 두 개의 펩으로 구성되며 각 펩은 하나의 칩 설계만 생산합니다. 이는 공정 흐름을 크게 단순화하고 펩 유니트 프로덕트에 보다 선형적이고 인접한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초고속 생산 속도 덕분에 설계가 확정된 후에도 어떤 단계를 삭제하거나 단순화하거나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매우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제조 시설들은 대부분 정확하지만 전부는 아닌 경직된 과거 경험적 검증에 의존하는 매우 보수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계 수준에서 속도 제한 요소가 있다면 이미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계는 재설계될 것입니다. 연구용 반도체 공장에서 7일 이내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칩 설계 버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지만 수익도 높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극단적인 규모 확장을 달성하는 다른 방법은 없으므로 테라펩과 같은 규모의 생산 시설을 만들거나 현재 업계의 연간 약 20% 칩 메모리 생산량 증가율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생산 단계를 자동화합니다. 테라펩 관련 머스크의 언급은 기존의 느리고 보수적인 반도체 제조 방식을 스페이스X식 초고속 반복 및 공정 단순화로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입니다. 인하우스 반복 주기가 7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연 단위로 개선을 진행할 때 일론 머스크는 주 단위 개선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반도체 시설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라펩이 기가 텍사스 캠퍼스에 건설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곳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소규모 제조 시설로 칩 설계를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갈 곳입니다. 테라펩을 기가 텍사스 캠퍼스에 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시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테라펩 건설을 위한 여러 후보지가 검토 중입니다. 완전 가동 시 수천 에이커의 부지와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라펩의 규모가 1억 평방피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가 텍사스보다 10배 더 큽니다. 테라펩이 기존 기가 텍사스 캠퍼스에 들어설 수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는 테슬라 스페이스X의 테라펩 규모를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과 비교했을 때 대략적인 규모이며 기가 텍사스 공장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억 평방피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 3곳, 미국 펜타곤 15곳, 월마트 슈퍼센터 555개, 축구장 1736개, 디즈니랜드 공원 23곳, 파리의 8.8% 크기, 테슬라 기가 텍사스 빌딩 10개로 이처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라펩 건설 계획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가 텍사스에 건설될 첨단 기술 제조 시설은 테라펩이 아닙니다. 칩 설계를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될 더 작은 규모의 제조 시설이 될 것입니다. 테라펩은 기가 텍사스 캠퍼스 부지에 들어갈 공간조차 없습니다. 테라펩 건설을 위한 여러 부지가 검토 중이며 완전 가동 시 수천 에이커의 부지와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테슬라는 테라펩 부지 전체를 위해 2000에서 5000 에이커의 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메가팩을 이용한 전력 및 배터리 백업을 위해 약 8,700만에서 2억 평방피트의 가용 부지가 필요하고 실제 건물 건설을 위해서는 약 2천만에서 6천만 평방피트의 가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시설을 5에서 15분 정도의 배터리 백업 시스템으로 가동하려면 메가팩 168개가 필요하며 천연가스 터빈이나 자체 발전소와 같은 전력 생산 시설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테라펩 발표는 정말 충격적이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텍사스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옵티머스, FSD, 로봇 공학 및 스타쉽 임무에 사용될 테라와트급 AI 칩을 생산하기 위한 완전 수직 통합 로직, 메모리, 패키징 모두 한 지붕 아래에 초대형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컴퓨팅 역사상 가장 큰 수직적 통합 도약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 5월에 스타쉽이 2026년 말까지 옵티머스 로봇을 화성에 보낼 것이며 2029년에서 2031년 사이에 화성에 인간 거주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만간 옵티머스 V3 공개가 기대됩니다.
2. 테라페 프로젝트의 기대와 우려 사이. 최근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테라페 프로젝트 관련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반도체는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자본 집약적 사업인데 테슬라가 직접 팹을 만든다고? 이거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야? 이제 겨우 전기차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랐는데 또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이 제시한 이 거대한 테라페 프로젝트, 투자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파헤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페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함께 만드는 테라페을 공개했습니다. 목표는 매년 1테라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능력을 직접 생산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1테라와트는 현재 전 세계 AI 칩 생산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테라팹의 구성은 칩의 연산 부분인 로직, 기억 부분인 메모리, 포장 기술인 패키징까지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만든다는 것이고, 생산된 컴퓨팅의 80%는 스페이스X의 우주용 위성 데이터 센터로 사용하며 20%는 테슬라의 지상용 로보택시 및 옵티머스 로봇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우리에게 필요한 초고성능 AI 칩을 이제 외부에서 사지 않고 직접 대량 생산하자는 계획입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엔진 공장을 직접 만드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거대한 공장을 짓는 걸까요? 지금 테슬라는 AI 로봇 옵티머스와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 필요한 칩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게 일론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체 반도체 공장인 팹을 짓기로 한 거예요. 이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주들이 또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하고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당장 막대한 돈 수백억 달러 규모의 카펙스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건 몇 년 뒤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비용은 확정, 수익은 불확실이라고 보고 주가를 할인 평가합니다.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이미 미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상태라 이런 불확실한 대형 투자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주들은 전기차 사업이 이제 좀 안정됐는데 또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첫 제품은 최첨단 AI 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론이 2나노미터급 초고성능 칩을 당장 만들겠다고 했지만 장비 기술 수율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패키징일 것입니다. 패키징은 이미 만들어진 칩을 잘 포장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후공정 기술이며 이미 텍사스 공장에서 준비가 진행 중이고 2026년 하반기부터 소량 생산 예정입니다. 왜 패키징부터 시작하는지 판단해보면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현재 AI 칩 공급의 가장 큰 병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스페이스X 위성용 저전력 칩 및 네트워크 칩도 빠르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스페이스X가 핵심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최대 100만 기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 즉 궤도 위 AI 서버 계획을 미국 FCC에 신청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태양광으로 움직이며 우주에서 AI 연산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칩이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는 테라팹의 첫 번째 대형 고객, 즉 앵커 고객이 될 것입니다. 수요가 외부 고객을 기다릴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 계약 및 돈을 미리 받는 선지급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거대한 투자는 미래에 팔릴지 모르는 칩을 만들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한 투자로 바뀝니다. 결국 투자금 회수 시점이 크게 앞당겨지고 시장이 보는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테슬라 장기 주주들에게 꼭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테라팹은 그 약속을 현금 흐름과 사업 구조로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스페이스X의 폭발적 성장은 테슬라의 안정적 칩 매출 증가로 이어지며 스페이스X IPO로 들어오는 돈 일부는 테슬라 공장 투자 지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의 기업가치 평가 방식이 미래 옵션 기업에서 안정적 인프라 공급 기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테라팹을 리스크로 보지만 스페이스X라는 든든한 내부 고객이 붙으면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리해보면 테라팹은 테슬라가 칩 부족 때문에 미래 성장을 막히지 않게 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며 스페이스X라는 확실한 고객이 함께하기 때문에 테슬라 장기 주주들에게는 카펙스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조적인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어려움과 실행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특유의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미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게임 체인저입니다. 결국 이번 테라팹 프로젝트는 돈 쓰는 소식이 아니라 두 회사의 미래를 연결하는 큰 그림으로 머스크놈이 생태계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더욱더 큰 성장을 가져올 거라 확신합니다. 3. 테슬라 세미트럭.
캘리포니아 스톡턴에서 테슬라 세미 2대를 테스트하였으며 이는 상업 화물 운송 환경에서 전기 트럭의 실제 성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세미는 프로그램 내 최고 성능 그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이 레노의 게러지에서 공개된 테슬라 세미 양산형 모델 리뷰를 바탕으로 테슬라가 설계한 세계 최고의 8등급 대형 트럭 세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세미는 500마일, 약 805km 장거리 옵션과 325마일, 약 523km 표준 옵션을 제공합니다. 놀라운 점은 두 모델 모두 총 중량 약 37톤, 82,000파운드의 풀 적재 상태에서 테스트를 완벽히 마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1.2MW급 메가 차징 기술을 통해 단 30분 만에 배터리의 60%, 약 300마일 주행 분량을 충전할 수 있어 운전자의 의무 휴식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트럭과 동일한 첨단 배터리 셀을 탑재하여 100만 마일 주행이 가능한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외관은 총알 모양의 유선형 디자인과 중앙 운전석 배치를 채택해 공기저항 계수를 0.4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대형 트럭으로서는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물류 사업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비용입니다. 캘리포니아 기준 디젤 트럭 대비 운영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미국 전역 기준으로도 마일당 비용이 약 20% 저렴합니다. 엔진 오일 교환 등 복잡한 유지 보수가 필요 없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제이 레노는 27에서 32톤의 화물을 견인하면서도 무언가를 끌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며 세미의 강력한 출력에 감탄했습니다. 테스트 차량들은 이미 총 1350만 마일 이상을 주행했으며 그중 한 대는 95%의 높은 가동률로 44만 마일을 주행하며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차체 무게를 약 1000파운드 줄였고 전기차 중량 면제 혜택 2000파운드 덕분에 실제 적재량은 기존 디젤 트럭과 대등한 수준입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도 일반 브레이크를 거의 쓰지 않고 고속도로 속도를 유지할 정도로 제동 성능이 뛰어납니다. 알래스카의 혹한 속에서도 효율적인 히트펌프 성능을 보여주며 배터리 온도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회전 반경이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와 유사의 좁은 공간에서도 조향이 매우 편리합니다. 현재 기가 네바다 인근의 세미 트럭 전용 공장이 완공되었으며 이미 기업들의 강력한 수요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연간 수만 대 규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 세미는 단순한 전기 트럭을 넘어 저렴한 유지비, 압도적 성능, 탄소 배출 제로, 그리고 향후 자율주행으로의 확장성까지 갖춘 물류산업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제 대형 운송 시장에서 디젤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이 차량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세미에 무선 충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자동화된 충전 방식에 대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승용차에도 적용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차량이 위로 지나가면 접촉식 전도 방식으로 충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4.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 관련 아크 인베스트 분석. 최근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보여준 행보와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 테슬라, 스페이스X, XAI 간의 합병 가능성과 로보택시의 수익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스크 제국의 거대 합병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면 아크 인베스트는 최근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이 하나로 뭉치는 수직 계열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현재 시장에서 논의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2026년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 합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우주통신 스타링크 인프라와 강력한 AI 그룹을 결합하여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아크의 우주 탐사 ETF가 최근 처음으로 테슬라 주식을 편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 합병법인 간의 추가 합병이나 긴밀한 협력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합니다. 스페이스X는 2026년 6월경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주 투표를 거쳐 기업들이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와 우주를 잇는 AI 생태계 완성을 의미합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테슬라 가치 평가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로보택시입니다. 아크가 전망하는 차량당 수익 구조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차량당 연간 수익은 약 2만에서 3만 달러, 한화 약 2,600에서 4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익원은 주행거리당 이용료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료로 플랫폼 수수료를 테슬라가 매출의 8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우버의 30%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운전자가 없으므로 주행 마일당 비용이 일반 택시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크의 시각은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마진율이 매우 높은 자율주행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2029년경 테슬라 기업 가치의 약 90%가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빠른 생산을 위해 기존 모델 S와 X의 생산 라인을 옵티머스용으로 전환했으며 이번 여름 소량 생산을 시작해 내년 여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크 인베스트는 향후 5년 동안은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가치를 지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는 26.5조 달러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로보택시 확장이 끝나는 시점 이후 다음 10년 테슬라 실적을 이끌 거대한 순풍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기업들이 합쳐져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xAI의 인공지능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테슬라 차량이 초고속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이 스페이스X의 우주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캐시 우드는 일론 머스크가 과거 내 회사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융합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결정적 힌트로 보며 합병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병 시기의 경우 아크인베스트는 단기적으로는 별개 회사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의 기업 가치가 약 1.5조에서 2조 달러로 비슷한 상황에서 5대5 비율로 합병하기보다는 로보택시의 성공으로 테슬라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약 8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합병하는 것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5. 기타 소식. 테슬라 모델 YL은 중국과 호주에 이어 태국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며 주문 페이지는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주문 페이지가 빨리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플릿 29대가 추가되었습니다. 드디어 500대 돌파했습니다. 현재 총 521대로 로보택시 차량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4월 10일부터 유럽 네덜란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테슬라 오너들이 자신의 차량에서 FSD V14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테슬라 FSD AI가 말합니다. 차선을 변경해야겠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겠어. 테슬라 FSD는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멀리까지 앞을 내다봅니다. 결국 FSD 사용자 증가는 교통체증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최신 FSD 차량 안전 보고서는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지만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88억 마일을 돌파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100억 마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2028년까지의 에너지 전망을 살펴보면 2028년 137.5GW시로 2025년 44.7GW시 대비 약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패드 1통합 타워 꼭대기에 새롭게 보강된 지붕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배기가스가 지붕에 약간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헤비 로켓과 함선 중 어느 쪽에 이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타링크의 미니 레이저는 타사 위성과 우주 정거장이 약 4,000km 이상의 거리를 음속의 약 25배 속도로 레이저 링크를 통해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시간 위성 데이터는 우주 기반 정보, 감시 및 분석 분야의 시장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